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이중구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분석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위 소관 결산분석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7개 주제, 경찰청 1개, 중앙선관위 1개, 소방청 1개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 분석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당해년도 감정상 및 교부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에 따라 법정 교부금인 보통,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세액 경정에 따른 감정산을 차차 연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3년도에는 내국지 세수 결손 54조 원 발생에 따른 감정산 예정액 10.2조 원 중 7.2조 원은 당해년도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불용 사례와 국가재정법 제43조에서 기재부가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미교부 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결산 시 국회는 근거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법정교부금 불용 처리 문제를 지적하여 결산 시정 요구를 하였고, 행안부는 당해년도 교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정 조치 완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계획되지 않은 미교부 불용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들은 추진 중이던 사업을 중지, 연기하고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에서 아실 수 있듯이 재정 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자치단체들은 지출 구조조정이나 자체 불용, 사업 축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교부세 불용에 대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도 중 계획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로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조회하고 운용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교부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10.2조 원 미교부 방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였고 12월에 추가 교부를 통해 7.2조 원만 당해년도에 불용했고 보통 교부세에서만 이 7.2조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인 교부세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나 근거 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미교부 규모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교부세 종류별 법정률도 준수하지 않는 형태로 교부를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은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뿐더러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와 추진 사업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통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통합 시스템이 2023년도 2월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어서 2024년 2월에 개통되었으며 서울시 시스템 통합은 수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관리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의 운영비가 내역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행안부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지원에 따라서 해당 시스템 운영 예산을 기존 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시스템 운영 단가가 상이하므로 면밀한 계산에 따라 위탁기관과 협약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나 3월에 단가에 대한 계상이나 변경 없이 실시한 협약 변경 이래 외에는 적절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이 임의대로 차세대 운영비를 기존 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그 단가에 적용된 단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집행관리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통합 시스템은 두 번의 재연장 이후의 개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나타나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업무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실제 정보통합 콜센터에 접수된 월 평균 민원 상담 건수가 148% 이상 증가하여 다른 민원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개통 후 3개월간 처리된 지방세 업무는 법인 지방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소수가
신고하는 대상 산명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던 점이고 7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업무 기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이와 비교되지 않도록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마비, 지방세 정보망의 마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신속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이텍스 통합 사업은 편의상 3단계 사업으로 지칭이 되는데 최근까지 사회의 유찰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더해서 2단계 사업, 16개 광역시도에 어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되었고 또 그 운영에 따라서 안정화에 대한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발주와 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이 원래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후된 자체 시스템을 보강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완전 통합보다는 데이터 연계, 소프트웨어 활용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이에 반해 2021년도에 이미 서울시 이텍스 통합 관련된 3단계 사업에 관해서는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67억 원이 교부되어서 여전히 해당 기관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변경된 참여 수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정에 따라서 2년 이상 그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잔류하고 있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도 회수와 그 이자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 운영 현황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조성 출연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동기금의 운영 현황 분석 결과 먼저 운영 방식과 사업 구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가 확인됩니다. 첫째, 기초지원 개정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 8개 분야 중 문화, 관광 사업과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정주 여건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 투자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정주 여건 개선보다는 관광 활성화 등에 편중되는 것은 기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로 이 기금은 기존 국고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별도로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국회의 시정 요구에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국고보조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광역지원 개정은 시군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과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 사업이나 대규모의 권역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액 중 95% 이상이 그 광역자치단체 영내 시군구에 대해서 보조 사업으로 다수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이하로 분절적으로 교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광역지원 개정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각 지자체별로, 각 시군구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시군구의 어떤 역량을 고려했을 때 통합적이고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통한 어떤 추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초지원 개정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9월에 배분을 하면서 실집행률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5.7%, 관심 지역은 0.4%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각 19.3%로 22.2%로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집행 기간이 1년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초기에 이러한 지연은 단순히 그 지연으로 당해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절차의 수년이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계속 발생하므로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도 배분액 중 2023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은 해당 지자체의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는데 이 규모가 3,542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사실상 세계 잉여금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 되고 선거 관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원이 단순히 세계 잉여금으로 포함돼서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이 되는 과정에서 동기금 사업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사업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등을 위해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내역을 보면 해당 컨설팅이 정책 구상 관점보다는 투자 계획 작성 방식이나 가시성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식의 그 작성에 대한 조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이나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일반적인 생활인구 확대 방안, 모색 필요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의 내용이 지자체가 실제로 정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소멸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차별화된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어떤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기초지원 개정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과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등 배분이 사업 기간이나 어떤 사업 전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기금의 취지를 반영한 대규모, 중장기 추진 사업일수록 연단위의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장기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그리고 소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당연연도 내에 성과를 내거나 집행을 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평가체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 평가에 기반한 재원 배분도 함께 연동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운영 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정부 내 정보화에 따른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측면에서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과 또 전체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에 대한 총괄적 의견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약자로는 DPG 계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책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는 실현 계획과 추진 과제만 명시되어 있고 이 추진 과제를 어떤 방식의 어떤 사업에 어떤 부처를 통해서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현 계획에서 밝힌 과제별 주관 부처와 실제 부처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업도 상의해서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AI,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유사한 플랫폼 사업이 어떤 것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과제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이와 상관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실현 과제와 정식 사업의 어떤 불일치 문제 그리고 또 이에 따라 부처 안에서도 계획이 수립하고 있느냐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처럼 사업 목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해당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도 불분명하고 성과 관리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2023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총 4,050억 규모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으로 사업 목록을 밝히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부처에 조사를 해서 확인한 거에 따르면 내역사업 기준은 4,683억 원, 세부사업 기준은 6,51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현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 과제와 또 이와 연계된 사업 명록 그리고 예산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성과 평가 체계에 따른 환류를 명확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D 사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상위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사업은 절차상 순서가 바뀌면서 추진 과정상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서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위원회 출범 전에 법적 근거가 부재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규모를 발표하였고 이 이후에야 차년도에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출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불일치에 따라서 앞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노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별로 많은 통합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포털 등이 구축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산재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설계로 인해서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활용에 제약이 있는 플랫폼이 상당수 확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특정 지역 정보만 확인되고 관련 서비스는 별도로 지역별 랩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행안부 차세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은 확인 가능한 정보의 수준과 적시성이 낮아서 활용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전환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인데 정부는 2021년도부터 이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여 추진 중인데 상위 계약이 연도 중 4월 달에 발표되면서 범정부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역시 변경되었고 기본 방침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스 방식 우선 적용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업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 공공기관 노후 장비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사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된 물량 290개 중 28개만 연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실적도 문제지만 정부 방침만 정해지고 아직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보안인증 등급제의 경우에 대한 고시 개정은 추진 중이어서 클라우드 적용에 대해서 민간 클라우드를 정부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와 국가정보원이 적정한 보안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정부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초입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환경의 면밀한 검토하에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하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의 확대와 함께 2019년도부터 사업비와 사업계획소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습니다. 집행관리 강화로 90% 내외의 실집행률을 최근까지 보였는데 2023년도 실집행률은 72%로 굉장히 낮게 그리고 전년도의 추세에 비해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사업의 특성상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교부액의 15% 이상이 연말에 교부되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던 지구에서도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2월이 이루어진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 큽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각 분기 초에 개소별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연초에 교부받거나 연중에 교부받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집행의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어떤 재해를 예방하거나 재해 예방이나 어떤 사고의 수습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2023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해당 특별회계와 그 계정의 특성상 자금 배정을 할 때 그 연도에 그 월에 들어오는 수입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적정 시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만큼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년 확보되는 그 월별 교부되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를 교부받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그리고 또 집행 가능한 규모보다 덜 집행돼서 이렇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무엇보다도 적기 공사 완료가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재원 배분 관리에 있어서 어떤 이 해당 재해위험 정비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으로 보이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 연초 수입액을 우선적으로 동특별회계에 해당 계정에 배정하는 등을 통해서 제2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이러한 월별 교부에 따라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자원 통합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 재난관리 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동원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을 통해서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자체별 자원의 규모와 어떤 그 필요성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난관리 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동사업은 추경으로 신설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순차적으로 이 물리적 공간, 다시 말해 비축 창구가 건립되면서 2023년도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창구와 거점 센터가 건립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필요한 그 물리적 공간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리적 공간의 완공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있게 확보되려면 각 지자체별로 어떤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이 부족한 자원의 실시간 현황을 파악해서 특정 지자체에 부족한 자원의 소요가 확인되면 인근 지자체라든가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와 여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전달 체계를 또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는 다소 늦게 투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물리적 공간만 마련되어 있고, 그 물리적 공간에 어떤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서 어떻게 재고를 관리할 것인가는 각 지자체별로 굉장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간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완료되었으나 사업 신설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극한 재난 대응 기반 기술 개발 R&D 사업을 통해서 수행된 연구에 지적한 우리나라 재난관리자원 통합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재난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문품 관리 체계와 더불어서 공급망 관리 계획 등을 조속히 구축하여 동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찰청 사업입니다. 저위험 권총 도입의 지연 문제입니다. 저위험 권총은 현행 389경 권총 대비해서 소음과 반동이 적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권총 대비 물리력이 낮아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또 경찰 간의 업무상 과실 책임 경감 등이 가능하여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권총 구입 예산은 13억 5천만 원으로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대신 기존 389경 권총 구입에 1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당초 기존 389경 권총 구매 예산을 삭감하고 저위험 권총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저위험 권총에 대해서는 성능 보완이 필요하여 구매를 연기하고, 국회에서 감액하였던 389경 권총에 이것을 구매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국회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저위험 권총의 성능 보완이 필요해서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위험 권총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보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안건 검토 수당은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급 기준은 안건별 30만 원이고 위원 8인에 대해서 2억 8,0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건 검토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그간의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을 기존 10만 원에 30만 원으로 인상된 안건 검토 수당으로 대체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을 지급하면서 안건 검토 수당은 다시 10만 원으로 환원시킨 것이 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안건 검토 수당의 지급 기준을 기존에는 월정액에서 23년도에 안건별로 변경하면서 단순 회의 안건 수만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도의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한 일자에 했던 회의에서 다수의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 검토 수당 3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곱해서 지급함으로써 특정 회의에 유례 참여함으로써 수백만 원의 안건 검토 수당이 지급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셋째로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2022년도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을 합하여 지급받던 금액보다 2023년도에 안건 검토 수당의 지급 기준과 지급 그 기준인 금액 인상과 그래도 지급 방식, 산정 방식인 안건별 검토로 바꾸면서 오히려 22년보다 23년도에 초과해서 정부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는 어떤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건 검토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사업에 대한 결산 분선 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신입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탁받아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신규로 임명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교육과 관련된 훈련비 징수 및 교육훈련 운영 사업은 수입 대체 경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수입과 관련된 경비에 초과 수입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세입 징수액에서 신입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세출 집행액 중에서는 청사시설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참고로 2021년은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된 관리용비, 공공요금 등이 신규 자반, 교육 운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부터 신규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탁교육훈련비를 징수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대체경비는 수입과 지출의 연계, 사용을 전제로 하여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입과 지출 간에 항목을 연계하여 수입 대체 경비를 운영하는 실익이 적어집니다. 현재 신입 소방공무원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낮은 중앙소방학교 청사시설 관리비를 수입 대체 경비 시출 사업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훈련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어떤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사시설 관리비는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고 이 수입 대체 경비의 수입과 지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신입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